김우진, 72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이 도시에서 유명한 커피 체인점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나 사업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한 한 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교훈은 사람이 가진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신고 있는 신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고 날씨가 약간 쌀쌀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약속은 없었고 그저 기분 전환 삼아 동네를 산책하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은퇴한 노인들이 흔히 입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울코트, 해진 면바지, 그리고 바닥이 다른 신발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외모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큰 자동차 전시장을 지나치다가 문득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 집에는 이미 가족용부터 개인용까지 고급차가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모델들을 보고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배움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의 새로움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투명한 유리문을 지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방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선을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전시장 직원들은 무리를 지어 서 있었고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추를 깔끔하게 잠그고 머리카락은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전시된 차들을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각 차는 밝은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크고 반짝이는 SUV와 현대적이고 강렬한 스포츠카들은 보기만 해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차들을 따라 걸어가다가 한 대의 고급 SUV 앞에 멈췄습니다. 이 차는 크고 튼튼한 외관을 자랑하며 제 마음에 꼭 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차체를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니 매끈한 페인트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노인은 그냥 구경하러 온 거겠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려온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 2명이 저를 향해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파란 넥타이를 맨 한 직원은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멸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눈빛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돈, 옷, 신발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편견까지 겪어야 하나? 저는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차를 보러 온 것이지 제 정체성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평정을 유지한 채 저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봐요. 저 SUV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었고 낡은 신발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의 시선에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친절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중고차를 보시는 게 더 적합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새 차들이라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저는 잠시 동안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와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 내가 이 전시장을 사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얼굴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히 SUV 내부를 볼 수 없나요? 그녀는 조소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부는 아주 멋지지만 돈이 없으시면 소용없잖아요. 저희도 바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뒤돌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직원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약간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외모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세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전시장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쇼룸 앞으로 와.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걷는 사람도, 오토바이를 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도, 당당히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어야겠다. 저는 10분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멀리서 검은색 마이바흐가 나타나 바쁜 도로 위를 부드럽게 지나갔다. 차는 쇼룸 앞에 멈춰 섰고 반짝이는 차체는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빛났다. 뒷좌석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안에서 내 비서인 지훈 씨가 먼저 내렸다. 지훈 씨는 몸을 숙이며 재빨리 문을 열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함께 가야 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괜찮네. 여기서 기다리게. 나는 잠시 더 둘러보고 싶네.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아마 이번에는 쇼룸 안의 시선들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명한 쇼윈도 너머로 직원들의 놀란 눈빛이 분명히 보였다. 아까 입구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은 문 가까이에 서 있었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고차를 보라. 고했던 그 안내 직원도 이제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전화기가 들려 있었지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은 듯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낡은 내 신발이 쇼룸 바닥을 밟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나를 비웃지 않았다.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씩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당혹으로 그리고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나는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이전에 나를 비웃었던 여직원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내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 감정이 너무 익숙했다. 자만심에 빠졌다가 실수를 들킨 사람들의 얼굴에서 항상 보았던 그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바쁘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으며 변명을 찾으려 애썼다.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침묵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바로 그 순간 아까 그 젊은 직원도 어색한 자세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까는 제가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그래,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겠지.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나를 존중할 이유가 생기나요? 내 질문은 공기 중에 떨어져 쇼룸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마치 모두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젊은 직원이 조각상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을 변명할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몸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이 입구 쪽에서 들려왔다. 김 회장님, 미리 말씀도 없이 오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으며 서둘러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였다. 입구에서 지역 매니저인 박성호 지점장이 나타났다.
그는 넥타이가 흐트러진 채로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빠르게 걸어왔다. 그의 태도는 직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급하고 불안하며 조심스러웠다. 그가 내 앞에 다다르자 박 지점장은 거의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다면 미리 마중 나갔을 텐데요. 나는 팔짱을 끼고 여전히 박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늦은 건 괜찮네. 나도 그냥 고객일 뿐이니까. 문제는 당신 직원들이 고객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순히 옷차림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박 지점장의 이마에서 땀이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이 변색되었다. 그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을 쳐다보았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분명 그는 이번 일이 쇼룸 전체의 평판에 큰 타격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박 지점장은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바로 서세요. 아까 김 회장님을 응대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야? 당장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쇼룸은 고요했다. 하지만 침묵도 하나의 답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약간의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 지점장,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네. 나는 단지 차를 보러 왔을 뿐인데 오늘은 모두가 공짜로 배운 교훈이 되었군. 나는 아까 나에게 중고차를 보라 고 했던 직원 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그는 전봇대처럼 똑바로 서서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물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엄격했지만 화난 것은 아니었다. 민호, 언젠가 네가 매니저나 사업주가 된다면 오늘 배운 교훈이 필요할 것 같나? 그는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훈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좋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박 지점장은 다시 한번 깊이 몸을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사죄의 의미로 차량 한 대를 선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쇼룸의 사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시선이 천천히 모든 직원들을 훑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쥔 채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네. 나는 이미 차가 있어. 하지만 오늘은 거울 하나를 더 얻은 것 같군. 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내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이바흐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고 차 문은 열려 있었다. 차에 앉으면서 나는 창문을 통해 쇼룸을 힐끗 보았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일렬로 서 있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오늘의 교훈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저는 마이바흐의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고 깨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햇살이 비치며 유리창에 반짝이는 빛의 무늬가 보였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이 여전히 눈앞에 또렷이 보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또 몇몇은 몰래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돌려 오랜 보좌관인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명령을 기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제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훈아, 차를 돌려.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지훈은 바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따라 움직였고 다시 전시장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의 모든 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낡은 신발을 다시 전시장 바닥에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제 발걸음 소리가 더욱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딱, 딱 울리던 소리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박히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박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옆에 서 있던 직원들을 힐끔 쳐다보며 질책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셔츠 목 부분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이 긴장으로 하얗게 질린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웃던 직원 민호의 손이 꽉 쥐어져 관절마디가 하얗게 보였습니다. 이제 두렵나?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시간 만에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변명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시장의 한가운데로 걸어가 처음에 보고 싶었던 SUV 앞에 멈췄습니다. 그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번쩍거리고 견고하며 마치 누군가의 멸시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한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체를 가볍게 손으로 쓰다듬으며 매끈한 도장 표면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평온하면서도 단호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전시장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차를 사지 않겠다. 모두가 고개를 번쩍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눈이 휘둥그레져 제게 다가오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하고 필요하다면 회장님이 지목하신 누구든 바로 해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가를 해고하길 바란다고 생각하나? 누군가를 해고한다고 해서 이 교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리자인 당신의 실패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해고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오늘을 기억하길 원한다. 앞으로 고객이 낡은 신발을 신고 전시장에 들어올 때마다 그 신발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박 지점장을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지점장,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방치한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 바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차를 사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이름을 협력해서는 안 될 인물 목록에 올릴 것이다. 박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은 숨죽인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 리셉션 직원, 그리고 박 지점장까지 제 시선이 머무는 얼굴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 나는 여기서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멋진 차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에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 그러니까 아까 나를 비웃던 그 직원 옆을 지나칠 때 멈췄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교훈은 평생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교훈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전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마이바흐는 이미 대기 중이었고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머리를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전시장을 떠나는 동안 저는 전시장 내부의 공기가 전혀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지점장이 서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한 줄로 세워 교훈을 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 민호, 그리고 다른 직원들 하나하나가 지점장의 긴 연설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훈은 박 지점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은 바로 내가 신고 있던 낡은 신발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왜 사과를 받아들이고 평소처럼 차를 사지 않으셨나요? 원하셨다면 박 지점장을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나는 그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 내 직원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심지어 내 비서 지훈에게서도. 하지만 나는 그저 웃을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교훈이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배우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공허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비서 지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가끔은 침묵도 성찰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차가 오래된 동네를 지나갈 때 나는 인도에서 노점을 하는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허리가 굽었고 떨리는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 봉지를 건넸다. 그의 신발도 낡아서 오늘 아침 내가 신었던 신발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온화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빵을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내쫓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노인들은 누구의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존중받길 원할 뿐이다. 나는 쇼룸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떠올렸다. 민호와 여직원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기억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사람의 자존심을 깊게 베는 것이었다. 오늘 내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곳을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경멸적인 시선을 견딜 용기가 있었을까? 나는 안다. 지금 이 순간 쇼룸 안에서는 박 지점장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방금 여기서 나가신 분이 누군지 알아? 김우진 회장님이야.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을 소유한 분이라고. 너희가 얼마나 큰 고객을 놓쳤는지 알기나 해? 박 지점장의 목소리는 분명 쇼룸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컸을 것이다. 나는 그의 긴장된 얼굴과 땀에 젖은 등,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민호의 멍한 얼굴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를 깔봤던 그 직원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이 없을 것이다. 대신 당혹, 후회,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이 서려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민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젊고 자신의 영리함을 믿고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겸손과 존중에 대한 교훈은 언젠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것이 단지 빠르냐 늦냐의 문제일 뿐이다. 마이바흐는 여전히 부드럽게 익숙한 길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비서 지훈이 신중하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아까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시고 무료로 차를 받으셨더라면 더 쉬웠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식으로도 교훈을 주실 수 있었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지훈아, 그들이 나에게 무료로 차를 주었다면 그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을 것 같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차를 준다면 그들은 단지 선물로 잘못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맞아. 내가 원하는 것은 차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교훈이야. 그리고 때로는 그 교훈이 후회를 통해 깊이 새겨져야만 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내려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익숙한 타일 바닥 위를 천천히 걸었다. 낡은 신발에서 여전히 탁탁 소리가 났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숙여 낡은 신발을 벗었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작은 찢어진 자국 하나하나, 닳아버린 밑창까지. 이 신발은 내가 성공하기 전 비바람 속에서 함께했던 날들을 함께해 주었다. 지금 나는 수십 켤레의 비싼 신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발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 이 낡은 신발 한 켤레로도 쇼룸 전체에 교훈을 줄 수 있다니. 나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종종 옷이나 신발, 겉모습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 하지만 외적인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낡은 옷은 기울 수 있고 신발은 새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존심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다. 익숙한 방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 들었다. 평생을 연구하고 개발한 커피의 진한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치 스스로와 대화하듯이. 사람들은 늙은 사람의 얼굴이나 그가 신은 낡은 신발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교훈은 결코 잊지 못한다. 나는 눈을 감고 커피의 맛이 혀끝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신는 신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내 이야기는 권력이나 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민호 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미래에 누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랄 뿐이다. 외모만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깔보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너희 앞에 낡고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은 사람이 너희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백 켤레의 멋진 신발을 살 수 있지만 잃어버린 존중은 결코 다시 살 수 없다.